자료 구조를 처음 접하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지루해할 수 있어요. 다만 자료 구조를 알아야 우리가 알고리즘을 진입할 수 있어요. 오늘 자료 구조 알고리즘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선형 자료 구조에 대해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 자료 구조에 대한 커넥션 종류까지도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 선형 자료 구조를 이용한 알고리즘을 강의해 드릴게요. 자료 구조는 결국 데이터를 어떻게 담고 어떻게 꺼낼 거냐의 문제예요. 같은 데이터라도 구조에 따라 성능이 100배, 1000배, 10,000배 차이 날 수도 있고요. 그 근거는 바로 우리가 직전에 배운 시간 복잡도, 비고라는 친구로 판단해 봐야 돼요. 오늘 배열과 연결 리스트, 스택, 큐, 덱, 우선순위 큐 이렇게 볼 건데 같은 데이터를 어디에 담아서 어떤 용도로 써야 빠른지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들어주셔야 돼요. 바로 이 문장이 오늘 강의의 토픽일 것 같아요. 배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배열은 가장 기본이에요.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붙어있는 구조예요. 우선 생긴 거 한번 봐볼까요? 어떤 타입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int 타입이죠. 방에 연속적으로 들어있는 구조예요. 특징은 인덱스로 바로 접근이 가능해요. 빠르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첫 번째 방 거 가져와 라고 하면 위치값을 아니까 바로 접근이 되거든요. 대신 중간에 끼워 넣기가 어렵고요. 삭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안에 껴넣고 싶어. 그럼 뒤에 거 방 번호들을 다 뒤로 밀어야 돼. 연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료 구조를 처음 배울 때는 항상 극단적인 상황을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아무리 제가 예시로 방을 뭐 5개 이렇게 그려놓고 설명하면 와닿을까요? 이 배열이 만약 1억 개 방이 있다고 해봐요. 중간에 첫 번째, 두 번째 값을 넣을 때 아니면 제거할 때 뒤에 있는 1억 개 정도의 데이터가 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PC가 발달해서 뭐 램이 높아지고 했다고 해도 너 하나가 만든 그 코드 때문에 서버가 버벅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배열은 조회 빠르게 할 거면 배열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바에서 배열 선언하잖아요. int arr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배열을 사용하는 리스트 구현체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시간 복잡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조회는 우리가 뭐 arr1, 뭐 list get 1 이것처럼 원하는 위치를 바로 꺼내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회는 시간 복잡도가 5,1이겠죠? 바로 찾아오니까 한 번만 도니까. 근데 삽입과 삭제는 최악이 5n만큼 돌 수 있어요. 첫 번째 방에 값을 집어넣으면 삭제하면 모든 방을 플러스 마이너스 1씩 해야 돼요. 우리가 시간 복잡도는 최악으로만 좀 본다고 했어요. 이 뜻 모르시면 전 강의를 좀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연결 리스트. 배열에서 불편했던 그 중간 삽입 삭제를 해결한 구조예요. 이 친구는 어떤 노드와 다음 방의 번호, 그 주소를 들고 있어요. 데이터와 데이터, 그러니까 노드와 노드를 주소로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배열의 특성과는 조금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노드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짠! 여기서 이제 노드가 실제 값을 가지고 있고 다음 노드 주소가 이제 다음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주소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프리브가 존재하면 이중 연결 리스트이고 이게 프리브가 없으면 단일 연결 리스트예요. 그냥 이렇게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시간 복잡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조회 자체가 뭐 여기서 get 3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세 발자국을 걸어가서 그 값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링크를 타고 들어가야지 그 값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인덱스로 접근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조회는 on이 걸립니다. 삽입 삭제는 그 삽입 삭제해야 할 위치를 내가 알고 있으면, 이 시스템이 알고 있으면 5,1이 걸릴 거예요. 근데 이게 전제를 잘 보셔야 돼요. 삽입 삭제를 해야 할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5,1이 걸리는 거예요. 즉 내가 이 위치에서 노드 6을 삽입한다. 이걸 내가 여기다 삽입한다. 그럼 여기에 있는 넥스트가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노드에 있는 얘가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소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위치값을 알면은 5,1의 시간 복잡도로 삽입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리스트 리무브 뭐 1000 이렇게 하면 이게 1000번째 인덱스까지 찾아간 다음에 거기 있는 값을 삭제하는 거야. 그러면은 찾아가려면 또 조회를 해야 되니까 결국엔 ON의 시간이 걸리게 될 거예요. 잘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바에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리스트의 구현체인
링크드 리스트라는 친구를 볼 수가 있어요. 리스트 인터페이스에서 임플리먼트 받은 거예요. 여기서 궁금증 하나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자바에서는 연결 리스트가 존재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세 번째 위치에다가 값을 하나 추가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세 번째 위치를 알고 있으면 5일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고 있을 수 있을까요? 무조건 get2나 뭐 get3 해가지고 그 위치까지 접근해야 되지 않아요? 그럼 어차피 무조건 on인데. 그래서 정답은 이터레이터라는 친구를 사용해서 순회하면서 현재 위치를 유지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고민이에요. 자바 자료 구조 얘기할 때 이 친구를 빼놓고 얘기하기가 참 그래요.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스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 넣은 게 먼저 나오는 구조, 리포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last in, first out. 즉, 마지막으로 들어간 데이터가 먼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 스택이라는 친구는 개념적으로는 알아야 하는 자료 구조지만 자바에서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dec이라는 친구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이 친구는 개념적으로 중간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할 수 없어요. 맨 위에 있는 데이터만 조회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회는 pick, 넣는 거 push, 꺼내기 pop 이런 이벤트만 존재하고 이 모두가 5.1이라는 시간 복잡도를 가져요. 그냥 위에 있는 거 꺼내고 삭제하고 조회하니까. 자바에서 스택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레거시 소스예요. 혹시라도 회사 들어갔는데 이런 소스 있으면 건드리지 마세요. 큐 설명드릴게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갑니다. FIFO 구조죠.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first in, first out. 이것도 스택처럼 개념만 챙겨주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다음에 설명드릴 dec이라는 친구가 더 많이 사용이 돼요. 이 친구도 개념적으로는 중간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 못해요. 그래서 뒤에 넣는 offer, 앞에 거 빼는 poll, 맨 앞쪽에 pick가 있어요. 모두 5.1이라는 시간을 가져요. 당연하죠. 해당 자료 구조를 쓴 게 자바에서는 Q라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이걸 받아서 링크드 리스트라는 구현체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헷갈리실 거예요. 왜냐면 링크드 리스트는 리스트의 구현체 아닌가 싶거든요. 무관심하셔서 몰랐죠? 링크드 리스트는 인터페이스를 여러 개 받아서 구현된 구현체예요. 궁금하시면 자바 컬렉션 트리라는 걸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길어서 여기서는 좀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Q로 참조하면 링크드 리스트라도 리스트처럼 자유롭게 쓰는 게 아니라 Q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드린 이런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셔야 돼요. 제 객체 지향 강의를 들으셨다면요. dec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참 제가 예전에 이제 공부하면서 봤던 건데 자료 구조에서 dec이라는 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저 막 dec라고 읽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개가 상이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발음이 그렇지 그냥 dec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deq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Q와 스택을 합친 놈이에요. 이게 양쪽에서 삽입과 삭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스택과 Q를 별도로 잘 안 쓰고 합쳐서 dec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림 보시면 양쪽에서 빼고 넣고 조회가 가능해요. 그리고 개념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중간 데이터에 접근할 수는 없어요. 메서드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앞에 거 조정하는 add first, remove first, 그 다음에 조회하는 pick first, 마지막 거 넣는 거 add last, 빼는 거 remove last, 마지막 거 조회하는 거 pick last. 모두 5.1이라는 시간 복잡도를 가져요. 당연하죠? 자바에서는 dec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이 인터페이스로부터 구현되는 구현체는 두 가지거든요. array deq, linked list. 이 linked list 또 나오죠? 보통 array deq를 써요. 이 구현체의 생김새를 한번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dec의 구조 그리고 메서드를 통한 시간 복잡도는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다만 자바에서 이 array deq는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거든요. 얼핏 보면 동적으로 배열 리스트처럼 선언되었죠. 값을 계속 추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크기가 고정된 배열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보통 내부적으로 16칸이 선언되어 있는데 값을 넣다가 17칸, 그러니까 17칸이 되는 순간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2배 크기의 배열을 만들어서 복사해서 옮겨 넣는 거예요. 이게 자바에서 사용하는 배열 구현체들은 거의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array 리스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add first, add last 같은 경우에는 배열의 크기가 초과됐을 때 on이라는 시간 복잡도가 실행됩니다. 특이하죠? 이 dec이라는 자료 구조는 나중에 BFS, 그래프 탐색이에요, 이게. 슬라이딩 윈도우.
같은 알고리즘에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념을 챙겨가 주시는 게 좋아요. 우선순위 큐를 설명드릴 건데 오늘 설명드리는 자료 구조에서는 조금은 다른 성격일 수는 있습니다. 자, 들어오는 순서가 아니라 우선순위 기준으로 나옵니다. 개념은 들어가는 값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올 때, 즉 꺼낼 때 만약에 이게 가장 작은 값부터 정렬한다라고 가정했으면 가장 작은 값부터 우선순위부터 나온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값을 집어넣을 때 맨 아래에 넣고 하나씩 비교하면서 낮은 값이면 루트로 보내고, 위에 있는 게 루트예요. 또 비교해서 낮은 값이면 또 보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삭제할 때, 꺼낼 때도 제일 위에 있는 거를 꺼내고 아래 노드부터 그 다음 작은 수를 루트로 보내고 또 밑에 있는 거 비었으면 또 루트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꺼내는 거예요. 올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트리 구조가 어색할 수 있지만 추후에 트리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이런 식의 노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삽입 삭제를 볼 때 두 개씩 쪼개져 있잖아요. 트리 높이가 로그 n개예요. 모든 데이터 개수에 대해서요. 이거 우리는 완전 이진 트리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트리 설명드리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즉 삽입 삭제할 때마다 비교군이 로그 20 감소되죠. 그래서 시간 복잡도가 5 로그 n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개념적으로 조회는 가장 위에만 조회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픽 하면은 5, 1이라는 시간 복잡도겠죠? 당연하죠? 자바에서는 프리오리티 Q라는 구현체를 사용합니다. Q라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했어요. 내부적으로는 오퍼 메서드와 폴 메서드를 사용하는데 오퍼는 집어넣는 거고 폴은 빼는 거. 근데 순서 상관없이 5, 1, 3, 2 뭐 이렇게 집어넣어도 폴로 꺼내면은 이제 제일 낮은 숫자 1이 반환이 돼요. 이것도 나중에 다이스트라 같은 알고리즘 같은 이론을 설명할 때 쓰이는 자료 구조니까 개념적으로만 챙겨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오늘 자료 구조를 몇 가지 보면서 자바 자료 구조를 같이 설명드리긴 했지만 사실 굉장히 추상적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이걸 바로 ADT 추상 자료형이라고 해요. Abstract Data Type이에요. 이런 개념이 우선 정의가 되어 있고 객체 제약마다 이걸 이용한 자료 구조, 컬렉션이 존재하는 거고요. 우선순위 Q로 예를 들어보자면 이것도 ADT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 아까 말씀드린 프리오리티 Q라는 게 해당 ADT 개념을 이용한 구현체죠. 저 구현체를 타고 들어가면 이 ADT 이론처럼 잘 짜여져 있을 거예요. 사실 오늘 너무 추상적이라서 이런 거 배워서 어땠어? 라고 얘기하셔도 크게 드릴 말씀은 없어요. 최종적으로 알고리즘까지 좀 가야지 어떤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좀 생긴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좀 중요한 거고요. 코텔을 아마 경험해 보셨으면 이런 개념들이 조금 더 와닿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내를 갖고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해요. 다음에는 이와 관련된 알고리즘을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끝!